요즘에 친구들하고 많이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연락을 하고 만나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13년 만에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났죠. 그 친구는 20년 전에 같이 일을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최근까지 한 10여 년 동안 영업팀장을 하면서 영업 실적이 늘 1등. 성격도 멘탈도 진짜 엄청 멋진 친구란 말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는 그 설레임을 안고 만나러 갔는데 당연히 이제 만났으니까 반가웠겠죠. 근데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이제 한 얘기가 난 11월에 소영아 쓰러졌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쓰러졌는데 이러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내가 11월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119에 실려갔었어 이러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당연히 얘는 뭐 늘 신나고 하이텐션에 막 모든 똑순이인 그런 친구라서 당연히 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겠지 하고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는 맞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 11월에 쓰러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깜짝 놀랐죠. 이렇게 소심하고 막 꾹 참고 뭐 이런 친구는 아니었어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그러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들었고 뭐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헤어졌는데 너무 속상했어.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 또한 작년에 공황 증상이 왔었고 저는 뭐 공황 장애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하죠. 맥박이 한 180에서 200 정도 뛰고 그게 이제 스스로는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계속 그게 며칠 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는 선생님한테 갔더니 공황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약을 어느 정도 처방을 해주셨죠. 저는 이제 공황 전 증상이어서 여러 가지 공황장애 증상 중에서 맥박 조절이 안 되는 이제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그런 증상까지만 왔었는데 제 친구는 숨이 막 여기까지 차고 그냥 쓰러지는 그 상태까지 와서 이제 119로 간 그런 이제 증상이 왔었고 그렇게 그런 얘기 하면서 뭐 공황이 이렇게 흔한 거야? 이러고서 이제 둘이 막 웃고 아 우리 재밌게 그래도 잘 버티면서 살자 그렇게 이제 헤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공황장애라는 게 어떤 거냐면 혹시 알아요? 몰라요? 저 앞에 분은 모른답니다. 아마 대부분이 모를 수 있는데 또 생각보다 흔하기도 합니다. 밀폐된 곳에 가면은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저처럼 막 맥박이 빨리 뛰기도 하고 굉장히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막 유발되기도 하고 숨이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나 당장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 정도 또는 아니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오기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왜 오냐면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막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너무 큰 스트레스가 갑자기 오거나 뭐 보통은 그래가지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몸으로 엄청 강하게 표출이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연예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뭐 공황장애였어요 하고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 주변에는 꽤 많아요. 사실은 제가 상담일을 해서 연락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고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지금 약을 먹고 괜찮아지신 분도 있고 아직 복용 중이신 분들도 있고 공황장애가 이제 왔을 때 굉장히 큰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당장 막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119에 실려가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딱 도착했을 때 오히려 안도감이 좀 딱 들면서 순간적으로 괜찮아지기도 하고 병원 가도 가장 먼저 좀 하라는 게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그래서 이제 숨을 정상적으로 잘 쉴 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좀 그렇게 계속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것 또한 사실 어찌 보면 심리적인 거잖아요. 의료진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안도감이 들면 내가 이제 살았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좀 그 증상이 좀 가라앉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공황 발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이제 내가 좀 견디기 너무 힘들다, 그게 지속이 된다 그러시면 빨리 의료진, 의사 선생님을 좀 찾아가셔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시에 잘 따르고 그 다음에 그 공황 발작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순간 대처법들을 좀 몸에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 약을 처방을 해주셨다면은 그 복용량과 복용기간 그걸 어기지 마시고 잘 이제 약을 드시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기간보다는 공황장애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회복이 되는 그런 증상이기도 해서요. 일단은 이제 혼자 버티시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좀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은 뭐 다들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이제 오신 거지만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나의 어떤 에너지 수준을 조절을 해서 에너지 수준이 되는 만큼의 활동을 하시고 그런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그걸 실패를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리미리 좀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시고 만약에 좀 그렇게 여력이 안 되셔서 그런 증상이 좀 오더라도 빨리 또 조치를 취하시면 되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좀 도움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보시는 이제 제 지인분들은 저를 걱정하실 것 같아서 지금은 매우 건강하고 괜찮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힘이 들어서 제가 아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언니가 얼른 오라 그래서 같이 공원도 산책을 하고 그 언니가 어떤 곳으로 저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그곳은 드럼 연습실이었어요. 그 연습실 중 한 곳을 들어가서 언니가 자기 드럼 치는 모습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럼채를 이렇게 건네면서 너도 한번 쳐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근데 그 드럼 소리가 꽤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가 저를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데리고 갔는지 너무 알 것 같아서 울컥 하더라고요. 저도 드럼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드럼 학원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손하고 발하고 뭐 다 이렇게 쳐야 되고 악보도 봐야 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도 되고 근데 되게 괜찮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치다가 잘 못하겠다고 자꾸 멈칫하고 쉬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은근히 개복치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사람들한테 너는 수도승 같아, 너는 수녀 같아, 뭐 이렇게 인내심 갑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개복치라고 하니까 피식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뭔가 인내하지 않고 못하는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그래도 뭐 별로 거리낄 것도 없고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막 두들기고 나름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주 1회 정도밖에 배우지 않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선생님은 자꾸 연습을 자주 나오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자주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열심히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드럼을 치면 잡념도 없어지고 음악에 맞춰서 악보를 따라서 손과 발을 다 움직여야 되니까 음악도 굉장히 신나고 언니가 지금 유일하게 자신을 좀 위로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드럼이었거든요. 언니가 이래서 드럼을 시작을 했구나. 언니가 느끼는 그 세상을 제가 같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 생뚱맞은 취미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내가 좀 자신감이 없는 경우에 동종 업종에 또 취미를 하시게 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실력이 안 올라? 난 또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또 자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런 드럼을 해보니까 못해도 선생님이 구박을 해도 뭐 전혀
어떤 타격감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분야니까 약간 이런 합리화도 하게 되고 뭐 그냥 즐길 수 있더라고요.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생뚱맞은 분야의 어떤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선생님, 또 다른 어떤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기도 하고 이런 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도 그 선생님께서 한번 얼굴 까고 이렇게 그냥 한번 해봐요 라고 권하셔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되게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선생님의 약간의 어떤 권유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의 어떤 조언으로 또 용기를 내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경우에는 드럼이었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